눈이났나 눈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스터디들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총 공부했던 기간을 세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서울을 0.4배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다양한 스터디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스터디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스터디들을 쭉 나열을 해보았는데 스터디의 종류가 무려 10개가 넘는 거예요. 종류만 10가지가 넘으니까 그 개수를 헤아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스터디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 공부 시간보다는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개인 공부 시간을 활용하고 또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외향적이지 않다거나 난 스터디가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리하게 스터디를 많이 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스터디는 쏙쏙 꼽아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강의 복습 스터디와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그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스터디는 복복습 스터디예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고 많은 후배들에게도 추천을 했지만 복복습 스터디는 이미 인강 진도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복습 스터디 이후에 그 스터디가 한 3주, 4주 지나고 나서 망각곡선에 따라서 스터디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터디입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서 많은 인강의 양을 복습하려고 하면 스터디 없이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망각곡선 플래너도 써보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여러 가지 복습 스터디 플래너 계획도 써보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진행한 스터디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진행하니까 확실히 3주, 4주 텀을 두고 했을 때 내가 혼자서 복습하지 못할 것들을 강제로라도 복습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복습 스터디를 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랑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자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또 다른 스타일의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강론 스터디도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강론이 끝나갈 때쯤에는 강론 스터디가 한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강 직후에 복습한 스터디 하나 또 그리고 4주 뒤에 같이 복습했던 스터디 하나 그리고 그거에 또 4, 5주 뒤에 복습했던 스터디 하나 이렇게 해서 인강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총 스터디를 3개를 돌렸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강론을 많이 빨리빨리 돌릴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암기하는데도 시간이 덜 걸리고 그리고 또 뽀개기 할 때 불안감이 더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꾸준히 복복습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강제적으로라도 나한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강론 인강을 시작하고 나서는 기본 이론 복복습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고 기본 이론은 한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텀을 돌리면서 복습을 하였어요. 왜냐면 강론의 양이 너무 많은데 기본 이론 복습, 복복습, 복복복 그리고 또 강론 복습, 복복복습까지는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론 시작한 이후에는 기본 이론 스터디를 하나로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강론 스터디를 여러 개 잡으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복습 스터디는 3주, 4주 텀을 들고 나에게 강제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복습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스터디는 교육과정 모형 아침 스터디입니다. 이것도 앞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래 공유 파일에 제가 실제 사용했던 시간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이론이랑 강론과 달리 이해가 필요 없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게 교육과정, 그리고 모형 단계명, 역량, 레체표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텀을 돌려서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버겁기도 하고 100%를 외울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한 텀, 두 텀, 세 텀, 네 텀 돌리다 보니까 외우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외우고 있는 양도 훨씬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마지막까지 못 외워서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모형이 너무 많아져서 모형의 이름이나 단계명이 헷갈려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부터 꼼꼼히 그리고 탄탄히 모형면도 외워뒀기 때문에 모형이 이름이 헷갈려서 또는 단계명이 헷갈려서 고생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에 아침에 30분?
에서 또는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서 지금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성취 기준 밑교를 1주차에 돌리고 그 다음에는 모형과 내체표 역량 등을 2주차에 돌렸어요. 그리고 3주차에는 필요하다면 부족한 과목들을 돌리고 또 쉼이 필요하다면 쉬어가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성취 기준과 밑교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는 2번 이상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게 텀이 짧아지니까 텀이 짧은 만큼 기억도 확실히 빨리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붙어서 외우는 속도도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무조건 단순 암기해야 하는 것들은 하루에 몰면 힘드니까 조금 매일매일 나눠서 1주차에는 이걸 진행하고 2주차에는 이걸 진행하고 월요일에 수학을 했다면 화요일에는 음악 미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신감 있고 또 자신감 없는 과목들을 골고루 매일매일 배분을 하셔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잘 분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는 관점 공유 스터디입니다. 카페에 다른 강사를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점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구하는 글을 많이 보았어요. 아무래도 강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이 강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불안감에서 타 강사를 듣는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타 강사를 듣는 친구와 한 6월 정도부터 주 2회씩, 2~3시간씩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시험에 아무것도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서울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배우지 않은 곳에서 임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스터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강사분들이 강조해주신 것들을 모아놓아서 정리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도 강론이 시작할 때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시험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 공유 스터디를 하면서 확실히 공부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또 스터디를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개인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어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에는 하나도 출제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히 제가 듣는 강사가 많은 분들이 듣는 강사이고 또 양이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타 강사를 듣는 친구가 안 배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가르치면서 지식이 더 명료화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도 훨씬 잘 나고 또 가르치는 지식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스터디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서울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진행한 스터디는 지엽적인 것 공유 스터디인데요. 이 스터디는 말만 거창하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스터디였어요. 하루 동안 자신이 본 것 중에 지엽적이다 혹은 이것은 안 봤을 것 같다 와 이거는 조금 내가 찾아낸 것 같다 라고 하는 구석지에 있는 것들을 하루에 3개 카톡방에 짧게 정리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서울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모르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임용은 남들이 맞춘 걸 다 맞춰야 붙는 시험이에요. 남들이 틀린 걸 맞춘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때 현역이었고 또 굉장히 서울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은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부분들에 뭐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시기보다 스터디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지엽적인 부분까지 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엽적인 것까지 본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도 없는지 함께 공유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불안감을 줄이고 또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임용고시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멘탈 관리를 잘 못해서 멘탈이 무너져서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제 선배들한테 선배, 임용을 어떻게 하면 서울을 붙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게 슬럼프 오지 않게 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보다 인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슬럼프가 오지 않게 잘 컨디션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스터디는 기출분석 스터디예요.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기출분석을 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를 구해서 강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스터디를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어요. 먼저 첫 번째, 제 친구에게 200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과목별로 모든 기출문제를 모은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몰아서 풀면 확실히 내가 각 과목별의 성향, 그리고 강조점, 중요한 점에 대한 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용은 키워드 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잘 잡아 써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임용에 대한 감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정답 범위, 채점 범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잘 정답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도 되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20개년의 문제를 한 과목별로 쭉 풀다 보니까 그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과목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감이 제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출 분석해놓으신 표를 파시는 걸 봤는데 사실 이런 걸 구매해서 보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직접 분석하고 그리고 또 직접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많이 나와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느껴본 것과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없는 시간을 쪼개셔서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년대부터 그리고 2020년도까지 한 과목별로 쭉 모아서 풀게 되면 확실히 그 과목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짜집기를 해서 편집을 해서 이것도 한번 쭉 연달아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푸는 것뿐만 아니라 풀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채점을 하고 그리고 정답 범위와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과목은 이런 부분이 중요해, 저 과목은 저런 부분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임용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최대한 열린 가능성, 열린 마음을 두고 이것도 나을 것 같아, 저것도 나을 것 같아 이것저것 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릴 스터디는 모의고사 풀기 스터디예요. 이걸 왜 스터디라고 거창한 이름을 불렀냐면 저는 실제로 주 1회 토요일날 동기들 한 10대 명이 모여서 강의실을 빌려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6월 말부터 풀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꾸준히 풀었으니까 제가 푼 모의고사의 개수가 20개가 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주 2회를 풀기 위해서 저 혼자 빠르게 풀 때도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확실히 강의실을 구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종도 올리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푸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임용고사 답지 한번 보셨나요? 답지를 보면 답을 쓰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답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답을 어떻게 써야 정답으로 인정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지를 쓰는 것부터 천천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20개가 넘는 모의고사를 풀면 겹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임용고사를 풀다가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내가 풀어본 문제네? 라는 문제가 있으면 조금 모르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멘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의고사는 최대한 실전처럼 많이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라고 해서 그냥 문제풀이 하듯이 문제집 풀듯이 휙휙 풀어서 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재수를 한 선배한테 재수의 패인 분석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대답한 게 모의고사를 너무 대충 푼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모의고사도 진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주고 답지 쓰는 연습 정확하게 하시고 키워드 채점 친구들과 바꿔서 마치하시고 오답 노트 반드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진짜 멍청하게 열심히 모의고사를 풀기만 하고 오답노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오답노트를 거의 보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에서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를 그대로 임용 시험에서도 틀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모의고사, 오답노트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임용 시험장에 머릿속에 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때 했던 실수 내가 임용 날은 고쳐지겠지. 여러분,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노력 없이 고쳐지는 건 없으니까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체크하시고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임용 당일날에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용은 실수만 안 해도 붙는다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요. 처음에 임용 시작할 때는 에이 누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수시로 왔기 때문에 에이 나 정도면 뭐 실수 안 하는 편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임용을 보면 뭐에 씌인 것처럼 문제를 잘못 읽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이 꼼꼼히 읽으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스터디는 뽀개기 전에 꼼꼼하게 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뽀개기를 할 스터디원과 뽀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볼 기회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뽀개기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임용의 전 범위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한 달 정도 잡고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꼼꼼하게 보니까 하루에 5, 6시간 이렇게 걸려서 개인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원래 ALT보다는 스터디 시간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좋았던 스터디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가 내가 놓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꼼꼼하게 본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상부상조할 수 있었던 스터디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이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걸 통해서 뽀개기 때는 내가 모르는 이 부분만, 중요한 이 부분만 물어봐주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구나 미리미리 체킹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랜 스터디 시간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4월 강론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할 것은 기본 이론 뽀개기예요. 저는 강론이 시작하기 전에 1주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동안 기본 이론을 한번 빠르게 훑는 기본 이론 뽀개기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들었던 기본 이론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 10월, 11월에 가서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기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강론 시작하기 전에 기본 이론을 한번 빠르게 훅 훑으니까 내가 배웠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 또 기억하고 떠올려보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10일 남짓 시간 동안 너무 쉬시지 마시고 기본 이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체킹하면서 친구와 스터디로 함께 빠르게 돌리신다면 나중에 강론 공부를 할 때 기본 이론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요. 이 시기 동안 공부를 다 놓아버리고 나는 강론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정말 처음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까먹지 마시고 너무 쉬지 마시고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스터디는 지도서 스터디예요. 저는 사실 지도서를 다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 말고 동기 언니가 지도서를 다른 사람들 한 10명이서 나눠서 보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공유받고, 그리고 제가 봤던 강점 공유 스터디의 자료를 언니에게 공유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확실히 및 채실 이렇게 지도서가 여러 개인 과목은 지도서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을 가끔 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해서 지도서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다 보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10대가가 넘는 검정지 도서를 혼자 다 보지 마시고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한 교과서당 한 명이 정해서 보면 딱 좋은 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기엔 불안하니까 혹시 나는 아주 높은 지역을 칠 거여서 1.1점이 너무 소중하다 하시는 분들은 분량을 나눠서 너무 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너무 이것에 치중하지 않는 선에서 지도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1점을 따는 것보다는 남들이 맞는 1점을 맞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이런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나중에 임용을 치고 나서 남들이 맞추는 걸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지도서를 아예 안 보기엔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교과서당 한 명이 맡아서 꼼꼼하게 보시고 공유하시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동기 언니가 음악 지도서 자료를 정리한 걸 보았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피아노 오중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맞췄어요. 이렇게 얻어러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치중하신 마시되 그래도 아예 버리지는 않는 선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셔서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체육과 실과 백지북스 스터디 틀을 나눠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미술과 음악에 이어서 체육과 수입과 백지 스터디 툴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구독 중 인증사실 첨부하셔서 아래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2주 뒤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발령이 나지 않을 줄 알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영상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2주에 한 번은 영상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 쭉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또 만나요. 안녕.